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좀 특이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미얀마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의 나라가 됐고,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봤을 때 좀 위험한 나라,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비춰지게 되었는데, 이럴 때,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지금 뭘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전 기사들을 제가 좀 이렇게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니까, 미얀마가 나중에 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러면 예전 기사를 봐서 그 기사의 내용대로 다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미얀마가 예전에 이제 군부 때에서 다시 이제 경제적으로 활발하게 되었을 때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나중에 이 미얀마가 다시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창 이제 한국 회사들이 미얀마에 진출할 때, 그리고 미얀마의 경제의 봄이 찾아왔을 때가 언제인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기사를 보니까 한 2016년 초, 기사를 보면 좀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초 신년 기사를 들고 와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나중에 다시 미얀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경제가 다시 활발하게 성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걸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본 기사 내용은 2016년 초에 작성된 기사인데 제가 유튜버를 찾아보니까 뭐 기사나 아니면 다른 인용 글도 뭐 저작권 위반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여러 기사를 토대로 타이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2016년 1월 초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타이틀은 한화, CJ 본격적으로 미얀마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 대우인터 같은 경우는 가스전이 잭팟을 터뜨렸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얀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제 내용으로 인프라 먹거리만 한 20조 원에 해당이 된다. 아마도 이제 미얀마가 뭐 수산물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자원도 그렇고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프라 면에서 할 게 정말 많다라는 내용이 들은 것 같고요.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6천만 명의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기사들이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먼저 나온 글은 이제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 자체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말 그랬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왔었을 때는 정말 양곤 국제공항이 이제 딱 하나였고 거기서 국내선, 국제선이 다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항이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비행기도 몇 대 뭐 뜨고 내리지 않았었고 정말 볼품이 없었었어요. 이게 아무리 동남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다른 동남아를 비교했을 때는 정말 규모도 작았고 그리고 활주로도 정말 안 좋았고 공항에 내리면 느낌이 그냥 어느 동남아라고 해도 시골 도시 공항 정도 수준? 뭐 그렇게밖에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 나올 때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가라앉았었고 오시는 분들도 그냥 일반 어떤 회사원이 아닌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눈에 보였고 특히 봉제 공장이 많았으니까 네, 그런 모습이었었고 유럽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분들이 아니고 그냥 딱 봐도 관광객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 기사를 보면은 눈에 사로잡는 건 광고판, 그리고 국제공항부터가 많이 변했다라는 네,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광고판 자체도 미국의 코카콜라, 펩시콜라 광고판이 경쟁하듯 걸려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제
국제공항이 점점 인파가 몰려들면서 터미널 1이 새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에서 인프라를 투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항이 세 단장을 해서 새로 이제 크게 국제공항을 짓고 또 도메스틱 공항을 별도로 또 짓고 네, 그렇게 하고 그 공항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 안에 이제 주차장도 대형으로 아주 크게 네, 시설을 갖추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항 안에 도로나 아니면 공항에 나왔을 때 그리고 또 공항 안에 게이트나 이런 데 광고판이 정말 많이 붙었어요. 삼성, 뭐 한국 가전이나 한국 회사도 붙었지만은 지금 보다시피 미국이나 이제 유럽 회사들도 네, 경쟁하듯이 붙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뜬금없지만 일본 정부에서 원조 금액은 2013년도에는 약 53억 달러,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5조 6천억 원을 네, 미얀마에다가 네, 차관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미얀마 정부에 260억 엔, 약 2,415억 원 정도의 차관을 제공을 하면서 일본이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미얀마에. 그래서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에 무척 공을 들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살면서 이제 미얀마가 경제적인 이제 뭐 봄이 오면서 일본에서 정말 차관을 많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띨로와 공단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양곤 순환 철도를 일본에서 이제 차관 어, 시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 이제 양곤 순환철도를 아주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는 것도 일본 쪽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시설에서도 일본에서 많이 네, 미얀마 정부에 공을 들였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많은 부분들을 일본이 진행을 하고 주도를 했었죠. 일본이 이렇게 미얀마에 공을 들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미얀마가 중국 쪽에 붙으면 중국이랑 가까워지면 그 해양으로 나가는 통로도 되고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라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일본 쪽에 이렇게 뭐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미얀마를 이제 중국보다는 일본에서 정부랑 가까워져서 중국을 해양으로 나오는 것도 차단하고 견제하는 내 목적도 그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크겠지만, 네. 뭐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또 시간 있으면 자세하게 지리적으로 네, 지도를 보면서 설명할 때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곤 국제공항을 나오면서부터 교통 정체는 일상이 됐고 도로가에는 활력이 전보다 많이 넘쳐 보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 한 16년, 20년 전에는 어느 웬만한 양곤 시내에서 한국에 가기 위해서 국제공항을 갈 때 그냥 30분 전에만 나가면 됐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냥 30분 전에 비행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10시 반에 그냥 띠락띠락 나가가지고 그냥 택시 잡는 것도 너무 쉬웠어요. 그랩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택시 딱 잡고 2,000짜 부르면 다 갑니다. 그냥 도로가 안 막혔거든요. 그럼 이제 택시를 타면 백밀러 망가져 있고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택시들이에요, 주로. 그 당시에는. 엄청 후진 택시죠. 뭐 디릭디릭 두룩두룩 소리 나면서 이제 공항에 가는데 웬만한 다운타운이나 어딜 출발을 해도 30분 안에 주파를 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도 인하우스 위쪽에 살았기 때문에 공항까지 5분, 10분이면 도착을 했고 게이트에 사람 없으니까 그냥 게이트에서 체크인하는데 5분. 그다음에 바로 그냥 그 들어가면 게이트였어요. 옛날 공항은. 그냥 그라운드 플로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제가 어 그라운드 플로어였는지 위에 1층에서 비행기 타는지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공항에 도착해서 모든 탑승 수속을 마쳐서 비행기 탈 수 있는 게이트까지 앉아 있는 게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10분도 안 걸렸고요.
이 미얀마가 이제 경제적으로 봄이 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교통이 정체가 됐었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라이센스를 단계적으로 풀어줬거든요.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만 그 수입 라이센스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풀면서 차를 매매하는, 판매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또 뭐 땅값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이제 돈이 막 풍성하게 풀리면서 자동차도 많이 사고 자동차도 이제 많이 이용하면서 정말 하루하루의 정체가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이제 25년 만에 총선이 치러지고 이제 민주정부가 탄생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가했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거꾸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생션을 가하고 있고 특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미얀마에서 철수를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뭐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정말 미얀마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얀마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가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 반대로 제재가 다시 조금씩 풀려나가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다시 미얀마에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생겼을 때는 조속히 미얀마에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미얀마의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전후가 이걸로 나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얀마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에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그게 어떻게 언제 바뀌느냐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와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 건지, 성장률이 어떻게 크게 증가할 것인지가 아주 정확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이 기사는. 네. 인구가 6천만 명. 미얀마 정부에서 인구 센서스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조사했을 때는 제 얼핏 기억으로는 5,200만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5,100, 200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인구 센서스 조사를 이렇게 100% 신뢰를 안 하는 이유가 해외로 도망가거나 이제 해외에서 가서 이게 안 잡히는 인구도 상당히 많고 뭐냐면 이제 뭐 태국 같은 데 불법으로 간다든지 이런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미얀마에 이제 태어났는데 그 신분증을 발행을 안 받은 사람들이 꽤 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구 조사가 안 잡히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정말 시골에서 온 메이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게 없었어요, 신분증이. 그래서 만들어 주거나 하는데 그게 상당히 조금 시간도 걸리고 돈도 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 소수민족, 그리고 뭐 이제 미얀마 정부에 약간 대립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센서스 조사가 잘 안 될 테니까. 그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 그냥, 한 5,500, 6천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적은 한반도, 남북한 합한 것보다 3배가 크고,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다. 여기는 조금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외에 옥하고 금하고 그리고 각종 보석, 사파이어, 루비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도 부국이에요, 미얀마가. 그리고 네, 나무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티크나무가 전 세계 뭐 재질이 1등인데 그 정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여러 가지 자원적으로 부국인 게 있다. 그리고 고무 생산량도 사실은 고무양은 엄청 나무들은 많은데 그 생산 시설이나 시스템이 미비해가지고 많이 생산 안 되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부국이다. 어쨌든 1988년도에 군부 정권 이후에 국제적으로 좀 왕따였던 미얀마가 2011년도에 떼인세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경제를 개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민주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경제 성장이 이제 딱 출발선에 선 느낌이다라고 이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